그건 못하게 하려고 물을 일부러 안 뿌린 거야.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잔디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투엘 감독은 잔디의 냄새까지 맡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명장들이 왜 그렇게 잔디에 집착하는지, 또 축구는 왜 하필 잔디 위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인조 잔디를 금지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잔디와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축구는 왜 잔디 위에서 하는 걸까? 자, 축구를 잔디 위에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상 예방 때문입니다. 잔디도 그렇고 그 밑에 흙이 쿠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랑 무릎에 충격이 덜 가는 거야. 그리고 경기 보다 보면 선수들이 격렬하게 터닝할 때 잔디가 막 파헤쳐지죠. 그게 선수의 관절에 가해질 충격을 잔디가 대신 흡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물기가 있으니까 태클을 해도 싹 미끄러지면서 전혀 다치질 않습니다. 맨땅이나 콘크리트에서 태클한다고 생각해봐요. 허벅지 다 쓸리지. 자, 그리고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는 또 다른 이유, 맨땅이나 콘크리트 바닥보다 공이 더 예상 가능하게 운반되죠. 그러면 더 재밌고 공정한 경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잔디에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록초록한 자연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원래 인간이란 종족 자체가 공이 없어도 잔디 위에서 막 뛰어놀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잔디구장의 역사. 자, 축구가 처음부터 잔디 위에서 진행됐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영국 축구는 그냥 맨 땅에서 했대요. 근데 영국은 비가 자주 오죠. 그러면 맨 땅이 진흙이 돼버리죠. 그런 날 경기를 하면 거의 보령 머드 축제였대요. 자, 그리고 맨 땅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버리죠. 그럼 너무 딱딱해서 문제야. 근데 그 땅이 또 봄이 되면 녹아서 축축해지죠. 또 진흙탕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가뭄 난 것처럼 쩍쩍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맨 땅 위에서 축구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재미없어지고 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 클럽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은 땅을 화로 같은 걸로 녹여봤대요. 근데 안 되지. 그리고 어떤 클럽은 땅 위에다가 잔디 마냥 집단을 올려놓고 경기를 해봤대. 근데 그게 되나? 발이 푹푹 빠지지. 그 이후에 경기장 밑에 전기 히터도 설치해보고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놓고 온풍기로 땅을 녹여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 다 만족스럽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QPR, 루턴타운 등의 클럽이 처음으로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조잔디는 그렇게 평평하지가 않았대. 바운드도 너무 심하게 되고 태클하거나 넘어질 때 피부 화상 위험이 너무 높았대요. 그래서 그 잔디는 1995년에 금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천연잔디를 심고 키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첨단 과학들이 점점 발달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오지능 퀄리티의 잔디가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잔디 관리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올해 12월 23일에 개장할 예정인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홈구장 뉴 베르나베우가 끝판왕입니다. 거기는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이 갈라져요. 그리고 잔디 부위별로 지하로 쭉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다음에 각 부위의 잔디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듯이 집중 케어를 받는 거예요. 바람 조절대, 온도 조절대, 조명 조절, 수분 조절까지 돼. 그리고 자외선도 싹 쏴줍니다. 나도 저기서 좀 관리 좀 받고 싶다. 그렇게 완벽한 관리를 받다가 경기날 쭉 올라와가지고 착착착착 다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보통 경기장 잔디가 심하게 훼손될 때가 언제예요? 그 잔디 위에서 경기 말고 콘서트 같은 다른 행사를 할 때. 근데 뉴 베르나베우에서는 잔디들이 지하에서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훼손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는 콘서트, 박람회 이런 행사부터 해가지고 농구, 테니스, NFL 다른 스포츠들까지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좋겠어요. 명장들이 잔디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잔디 퀄리티가 플레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잔디 길이 중요하죠. 잔디가 짧으면 바운드가 높이 튑니다. 그리고 볼 이동이 빨라지죠. 반대로 잔디가 길면 푹신푹신하겠죠. 그러니까 바운드 높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잔디가 기니까 마찰이 심하겠죠. 볼 이동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드리블도 안 되고 공이 자꾸 씹힐 수 있죠. 그리고 잔디가 물기를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잔디에 물을 많이 뿌리면 볼이 비 오는 날 그 수막 현상 마냥 물을 타고 슉 가는 거야. 그러면 볼의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패스 축구하는 팀이 잔디에 물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잔디 표면의 퀄리티도 아주 중요하죠. 잔디가 여기저기 패여 있으면 당연히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지. 그래서 유럽 축구 보시면 하프타임 때 스태프분들이 꼬챙이 같은 거 들고 나오시죠. 그리고 잔디의 패인 부분을 다시 덮어서 눌러 주신다고. 그리고 깔끔하고 평평한 표면을 위해서는 잔디를 깎고 나서 클리핑을 청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클리핑은 잔디를 깎으면 나오는 그 짧은 잔디 조각을 말해요. 그게 잔디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막 울퉁불퉁 하겠죠. 자, 그리고 피치의 단단한 정도도 선수들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딱딱하면 선수들이 뛰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데 어려워요. 자, 잔디 퀄리티가 선수들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럽 잔디는 한국 잔디보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고 푹신푹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적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잔디가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명장들이 잔디 퀄리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저 요한 크루이프. 과거에 퍼거슨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를 감독할 때였습니다. 그는 경기 전날 수분 수치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경기장에 있었죠. 그는 심지어 잔디를 특정 높이까지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를 감독할 때가 1988년에서 96년 사이에요. 야, 근데 그때부터 잔디에 집착했다고. 명장은 달라, 그죠? 자, 근데 그 시절에 함께 할
활동했던 카펠로 감독도 잔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94년 챔스 결승전에서 카펠로 감독이 이끄는 AC 밀란하고 크루이프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카펠로 감독이 경기 직전에 물을 뿌려달라는 크루이프 감독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물 뿌리면 공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하려는 패스 축구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물을 일부러 안 뿌린 거야. 그래서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밀란이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히딩크 감독도 한 집착했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집필한 자서전에 따르면 폴란드하고 첫 경기하기 전날에 잔디를 규정보다 더 짧게 깎았대요. 피파 관계자 몰래. 당시 피파의 권장 길이는 2.5에서 3cm였는데 히딩크는 2.2cm로 깎아버렸대. 왜냐? 우리가 폴란드를 상대로 빠른 템포의 축구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먹혔죠. 이런 거 보면 당시에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우리의 축구 수준 격차가 더 컸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우리나라 분이 감독을 했다면 이런 잔디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잔디 집착남은 펩이죠. 펩이 바르셀로나를 감독할 때 홈 경기를 하면 그 직전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물 뿌리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하프타임 때 경기장 관리자가 라커룸으로 들어왔대요. 실시간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와가지고 후반에 비가 안 온다는데요. 하프타임 때 물을 얼마나 뿌려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 거지. 자, 그리고 펩이 2016년에 맨시티에 와서도 경기장 관리팀하고 회의를 가졌대요. 에티하드 경기장이랑 훈련장이랑 바르셀로나 미넨이 그랬던 것처럼 잔디를 1.5cm로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관리팀에서는 맨체스터는 거기보다 훨씬 춥고 습해가지고 더 길어야 돼요. 너무 짧게 깎으면 다 죽어요. 이랬답니다. 자, 그렇게 펩이 잔디 길이에 대해서는 양보를 조금 했는데 물을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펩이 오고 나서는 그 전보다 잔디에 물을 훨씬 많이 준대요. 빠른 축구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잔디에 조금 심하게 집착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투엘이죠. 투엘이 마인츠를 감독할 때 오스트리아로 프리시즌 훈련을 갔대요. 그때 올림피아코스랑 친선전이 있었는데 투엘이 그 경기장의 잔디 길이를 측정하고 만져보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맡아봤다고 합니다. 투엘은 그 잔디가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마인츠 측에다가 요 잔디를 우리 구장에 그대로 심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게 진행되진 않았대. 하지만 투엘이 잔디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잔디가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상대 팀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빅클럽들이 자기네 홈으로 오면 잔디를 다 조져놓습니다. 잔디 안 깎고 물 안 뿌리고 심지어 어떤 팀은 경기 전날에 훈련장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미니게임을 해. 잔디를 다 파헤쳐놔. 그리고 관리자분들한테 아유 여기 잔디 보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명장들은 요런 잔디 퀄리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비 감독은 많이 빡쳤는지 리그 차원에서 잔디 길이, 잔디가 물기를 머금은 정도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비 감독은 과거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골프에서는 잔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를 하지 않죠. 농구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넘어지면 바닥에 걸레질을 합니다. 축구 잔디 문제에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잔디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 챔스 규정을 보면 경기 직전에 잔디가 3cm를 넘지 않는지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3cm는 패스 축구하는 감독들한테 좀 길거든요. 보통 2.2cm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너무 넉넉한 거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규정이 아주 명확했어요. 모든 경기장이 다 똑같이 통일이 됐어. 잔디 품종은 파스팔럼이라는 걸 써야 됐고 평탄도도 77로 통일돼야 됐고 그리고 잔디 길이는 딱 2.2cm여야 됐어. 그 정도로 짧으니까 빠르고 재밌는 축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 챔스도 요 정도로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인조잔디의 발암물질이, 자, 인조잔디에서 축구할 때 보시면 까만 고무 알갱이 있죠. 그게 폐타이어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래요. 근데 거기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연구가 구체적으로 뭐였냐? 네덜란드에서 무려 60개의 인조잔디 구장의 알갱이를 샘플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 58개의 샘플에서 일반 소비재에 허용되는 발암성 화합물의 1.5배에서 최대 3.7배가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암 전문가인 밥 로엔버그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에이미 그리핀이라고 미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출신이자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다가 나중에 암이 발병한 237명의 축구선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골키퍼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아무래도 골키퍼가 잔디에서 많이 구르니까 피부에도 많이 닿고 입에도 많이 들어가나?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을 금지시켰습니다. 2030년 이후로 잔디 구장은 무조건 천연잔디로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그 검은 알갱이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잔디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K잔디도 문제 많았다가 요즘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잔디 관리 잘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